자, 보호구의 주전 선수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과연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탄핵감 내지는 쫓겨날감입니다.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한동훈, 박원순 다큐 비판이 왜 탄핵감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 참여연대와의 N차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퇴출 1순위 공직자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참여연대 설문조사 결과였는데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참여연대가 저한테 저를 퇴진하려는 그 근거로 제시한 게 이거잖아요. 자기 홈피에서 설문조사한 거? 그럼 만약에 어떤 보수단체 홈피에서 참여연대 해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거기에 더 찬성 많이 나오면 참여연대를 해산하라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상식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한동훈 장관 왜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척하냐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이 참여연대는 거꾸로 정치검사가 국민을 보호하는 척을 하느냐 반격하며 이 정치적 중립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한 장관 민주당의 5년은 참여연대 정부였다며 권력에 참여, 권력에 연대했다 이렇게 직격했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정치단체하고 맞서는 거는 뭐 너만 손해다 주변에서 저한테도 얘기해 주는 분이 많이 계신데요.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까지 불렸던 지난 5년 외에도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모든 민주당 정권의 경우에 참여연대는 권력 그 자체였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청와대나 장차관급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이재명 시기에 경기도나 서울시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여연대 정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5년 내내 한쪽 팀의 주전으로 뛰다가 갑자기 심판인 척을 한다. 이제는 심판을 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한 장관 인권위에서 성희롱이 있었다 명백히 결론 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는 왜 한마디도 안 하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자, 보호구의 주전 선수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참여연대가 해온 모든 것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명백한 약자인 성폭력 피해자를 공격하는 박원순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 주변에서 왜 아무 말 안 하냐고 말을 계속해도 빈말이라도 한마디 못하는 게 어떻게 참여연대가 말하는 약자 보호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참여연대 어제는 윤석열 정부 1년 검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폭주하는 검찰 권력에 감시가 필요하다며 플러스를 붙였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시장 다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과연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지금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틀림없이 탄핵감 내지는 쫓겨날감입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어제 오후 늦게 추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사전 검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해찬 최고위원 참여연대의 내로남불 리스트, 이 박원순 전 시장을 포함한 28명의 명단을 올려 참전했는데요.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되었는데 2차 가해라는 논란이라는 거는 1차 가해의 내용, 뭔지에 대한 확실한 그 판단들이 내려진 다음에 가능한 그 논의고 지금의 2차 가해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인 지금 이 논의 자체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런 설정 가운데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한동훈 장관, 이 청사 앞에 꽃바구니가 잔뜩 배달이 됐는데 여기에 한동훈 21대 대통령 이런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저는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 하고 싶었거든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쌓인 꽃바구니 한동훈 장관이 100일 때에도 많이 배달이 되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이 박범계 전 장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꽃바구니 화환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게 어디로 배달되냐면 화환 같은 경우는 저기 법무부 청사가 아니고 그 민원실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화환을 우리 법무부 청사 앞에다 쭉 도열시킨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청사 바깥이 아니라 청사 안에 쭉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거기서 포즈를 취하지 않으면 사진이 찍힐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장관 출근인지 퇴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관이 청사 들어오면서 찍은 사진이더만요. 네, 이러한 민주당의 때리기에 한동훈 장관 출마설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죠. 나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나를 세우는데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내가 볼 때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 그렇게 자꾸 키우는 거고. 예? 우리 국민의힘이 언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치적으로 키우려고 한 그런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다 이만큼 키워난 거지. 네, 총선 출마론 계속해서 언급되는 전직 법무부 장관 한 명 더 있죠. 바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부녀인데요.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또는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 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리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 수많은 제안이 있는데 그 판단은 저희 딸이 스스로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저 오겹살 좋아하고 그다음에 닭발 좋아하고 껍데기 좋아해요. 네, 이현종 의원님.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 설전 사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네. 정치적 중립 이하 박원순 전 시장 다큐 이야기까지 확전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참여연대가 이제 촉발한 게 이 설문조사를 했죠. 네. 4천여 명 홈페이지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퇴출돼야 될 장관 1순위를 이제 한동훈 장관을 꼽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떤 장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자신의 어떤 지층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설문조사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참여연대는 저는 시민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 싱크탱크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핵심 인사들이 전부 다 사실은 많은 이 정부에 참여를 했잖아요. 보통 우리 그런 단체를 싱크탱크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헤리티지라든지 이런 게 있듯이 이제 그런 성격인데 지금 이제 촉발된 거는 또 이제 지금 이 검찰 평가 1년 플러스 해서 지금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국가기관에서 명백한 성의 어떤 이 추행과 성피해라고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데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아무리 박원순 시장이 참여연대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표현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이게 도를 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시민단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감싸는 게 말이 되느냐 등등 해서 이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참여연대의 어떤 본질적인 성격 또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 등등을 놓고 이 논쟁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이 끝없는 참여연대와 한 장관의 설전 그 불씨가 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박찬대 민주당 의원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를 거부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슷한 의혹 제기 얼마 전에도 있었고 당시 법무부도 즉각 해명했는데요. 먼저 박찬대 의원의 주장 듣고 오시죠. 가상화폐랑 관련된 뭐 정부 부처 16개 부처인가에 대해서도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라고 했는데 네. 갑자기 법무부 장관께서 그거는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렸거든요. 아,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었나요? 네. 그래서 그 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했는데.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이 네. 그런 워딩을 쓴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질문자도 재차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에서 즉각 사실 아니다 이렇게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촉발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지난 8일에 참여연대가 이제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그리고 신고 요청 제목의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비공개를 통지를 합니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를 했는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서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고 사생활의 비밀에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하겠다라고 한 게 이미 확인된 사실이고 박찬대 의원이 그걸 언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법무부가 그렇게 밝힌 거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약간의 이제 뭐 표현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법무부에서 오늘 해명을 한 거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가상자산 현황과 관련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여연대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러니까 니네들이 자체 점검한 거 말고 그 보유 내역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거는 비밀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요런 핀트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300명 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 그러면은 그 내역을 공개하라. 너희들 말을 어떻게 믿니? 약간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한동훈 장관을 박찬대 의원이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법무부가 이랬다 정도 했으면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다 뭐 이렇게 하면 논쟁의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방금 에디터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 관련된 뭐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성태 전 의원 오늘 한동훈 장관쯤 되면 자기의 뭐 앞에 진로, 팔자 이런 걸 결정을 못한다. 몸집을 야당이 먼저 키워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자기가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보다는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 워낙 후보가 없고 워낙 또 이 추미애 장관 갈등 속에서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출마에 나선데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저는 경로를 걷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 뭐 야당에서 뭐 말끝마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굳이 법무부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계속 한동훈 장관의 몸값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장관도 또 이렇게 계속 노출되게 되면 결국 이제 본인의 운명을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뭐 그런 처지에 뭐 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